오늘의 술? 커피. Water. 드디어 우리 철이 들었나 보다. 저희는 이번 주에 술을 안 마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쿠시 영화가 법원 구입하실 때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본다고 하네요. 앞 레이블하고 뒷 레이블에 그래도 은근히 소비자한테 주는 인포메이션이 꽤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면서 그 단어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법원이어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감이 잡힐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버번이라는 게 미국 어느 주에서 만들어져도 되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켄터키가 될 수도 있고, 테네시가 될 수도 있고, 인디애나가 될 수도 있고, 워싱턴, 캘리포니아, 네바다 다 돌아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주는 세 개, 켄터키, 인디애나, 그리고 테네시란 말이야. 켄터키는 뭐 유명한 대기업 증류소는 다 있어가지고 뭐 Wild Turkey, Maker's Mark, Buffalo Trace 다 뭉쳐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진짜 그냥 켄터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다음으로 넘어갔었을 때 이제 아마 테네시 주가 제일 많이 증류를 할 거야. 테네시 주 같은 경우는 잭 다니엘 있고 그 다음에 조지 됐고 그 외에도 작은 증류소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그 두 개가 정말 잘 잡고 있지. 조지 데클이랑 인디애나는 약간 켄터키랑 다르잖아. 직접 증류를 해가지고 바틀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배럴 같은 거를 딴 증류소에 팔지. 그렇지. 이제 조지 데클이나 MGP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증류를 해가지고 그 술을 소비자한테 파는 것보다 증류를 해서 배럴에 숙성해서 다른 회사한테 배럴채로 파는 경우가 더 많아. 직접 증류를 해주는 시스템을 그냥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고 그렇지. 있는 데잖아, 그치? 그렇지. 약간 켄터키랑 다르지. 켄터키랑 다르지. 켄터키는 자기네들이 증류를 해서 소비자한테 파는 것도 있고 다른 회사한테 배럴을 파는 것도 있었지만 요즘은 너무 법원이 귀해지다 보니까 켄터키 같은 경우에는 배럴을 이제 내보내는 걸 완전히 끄는 걸로 알고 있어. 왜냐면은 자기네들 배럴 부족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인디애나는 가격을 완전히 올렸고 니네들이 우리 배럴 원하면 가격을 올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켄터키도 안 돼, 인디애나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테네시로 간 거야. 얘네들은 마지못해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선택하는 증류소 중에 하나지. 그렇지. 그냥 스무드 앰블러가 얘기했듯이. 맛은 이건 호불호가 많이 갈려. 조지 디클 쪽 거는. 근데 그거를 뭐 100% 구별할 수는 없지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잖아. 그렇지. 이제 레이블을 보면은 이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병입을 하는 주하고 증류한 주하고 다를 경우 표기를 해야 돼. 저희가 이거 수술토크에서 했던 바틀인데 얘네들은 MGP에서 배럴을 가져와서 그냥 병입만 한 경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적어야 돼요, 바틀에다가. 거기를 보시면은 distilled in Indiana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MGP 쪽에서 배럴을 갖고 와서 바틀링만 해준 거지 결국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맛 좋은 배럴을 직접 골랐다 해가지고 특별한 거지. 그렇지. 인디애나라 적혀 있는 거는 대부분 다 MGP고 테네시라 적혀 있는 건 대부분 다 조지 디클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정답이야. 근데 그 외에도 뭐 California bourbon, New York bourbon, Washington bourbon, Texas bourbon, 콜로라도 bourbon. 그렇지. 그런 게 많잖아. 딱 이런 것들이잖아, 그지? 그렇지. 그런 것들인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 craft distillery 마셔보고서 맛있다고 느꼈던 적이 되게 드물어. 차타누가 김창수님도 맛있다 그러셨어. 차타누가는 정말 예외야. 정말 예외야. 근데 이렇게 뭐 텍사스 발콘스, 뭐 텍사스에 있는 게리슨 브라더스, 뭐 워싱턴주의 웨스트랜드 다 흠이 쓰라면은 정말 내가 하나하나씩 다 쓸 수가 있거든. 개성은 강해. 정말 개성은 강해. 근데 가성비도 안 좋고 아직까지는 이 크래프트 디스틸러리가 한번 이렇게 물갈이를 한번 쫙 하고 빠질 것들은 빠지고 살아남는 애들만 한 5년 뒤에 남았을 때 그때는 해볼만 해도. 켄터키는 이제 지역 이름인 거 알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이거 은근히 중요한 단어 아닌가? 그렇지. 이제 스트레이트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옛날 옛적으로 돌아가면은 법원에 막 뭐 타바코도 넣고 뭐 플레이버링도 넣고 럼도 넣고 막 블렌딩을 엄청 했잖아. 법원이라는 정의가 없었을 때 이 법원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걸 넣기 때문에 그 Pure Food Act 그게 시작되면서 straight이라는 규정이 나온 거야. straight이라는 거는 정말 물이랑 곡물 그거 외에는 들어간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정말 법원 그대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의를 해준 건데 이 straight이라는 용어가 결국에는 버번에 첨가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정말 원재료 빼고는 아무것도 더 이상 넣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말인데 근데 사람들이 궁금할 거야. 첨가물을 넣어 법원이 이렇게 하실 텐데 컬러링 하는 것도 있고, 그치? 그렇지. 이제 E150A 그거는 이제 캐러멜 컬러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미료
그건 이제 맛을 미원 같은 거지. 그렇지. 캐러멜 플레이버링이라고 그러지. 아메리칸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캐러멜 플레이버링하고 캐러멜 컬러링을 넣게 해주거든. 근데 버번 같은 경우에는 하도 미국의 술에 이거기 때문에 그 스트레이트이 안 붙어도 2.5%를 못 넣게 해. 버번만. 그러니까 버번에 스트레이트이 붙는다는 건 정말 무의미해. 그러니까 버번이라고 적으려면 어차피 첨가물을 못 넣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를 넣던 말던 버번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지. 버번이 아닌 그런 아메리칸 위스키에 스트레이트이 붙었을 경우에는 이제 첨가물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갔다고 할 수 그렇지. 있지만 버번에 쓰이는 스트레이트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기보단 되게 의미가 적어. 왜냐하면은 이 스트레이트이 붙으면은 적어도 2년 숙성을 했다는 말이거든. 숙성 연도만.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첨가물이랑은 많이 의미가 바뀌었어. 하지만 2년은 숙성시켰다는 거지. 그건 의미가 크지. 법원은 1초만 해도 되니까. 그렇지. 법원은 법대로라고 치면은 1초가 됐던 10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4년 미만인 경우 표기만 하면은 그거는 법대로 맞아. 법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1초 숙성 법원, 뭐 한 달 숙성 법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이제 싱글 배럴로 넘어갈까? 이 싱글 배럴 같은 거는 정말로 그냥 한 배럴에서 나왔다는 규정인데 법적으로 그거를 보호해주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증류소나 소비자들은 둘 다 한 배럴에서 나온 뭐라 그러나 합의하에 존중하에 사실 저희가 싱글 배럴에 대한 에피소드는 한번 따로 찍었었어요. 이글웨어 할 때. 그래서 이걸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글웨어 편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정말 자세하게 저희가 했던 에피소드라 가지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싱글 배럴이 정말 싱글 배럴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많다는 에피소드였으니까 그지? 그렇지. 근데 이제 싱글 배럴의 장점은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배럴이기 때문에 맛이 개성이 강하고 정말 특이한 배럴이지. 그러다 보니까 유니크하다는 점에서 되게 그런 점에서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 나는. 싱글 배럴이라고 붙었다고 맛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냥 일반 바틀보다 조금 더 재밌는 맛이 나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인 거지. 그렇지. 이제 싱글 배럴을 대부분 이제 스토어픽이랑 연관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스토어픽 같은 거는 이제 한 리커 스토어에 그 배럴이 다 가는 거지. 근데 이 싱글 배럴 같은 게 너가 말했듯이 증류소에 가서 고르는 경우에 뭐 배럴 5개에서 6개, 7개 보내주는데 거기서 고르시고 싶으시면 2개까지 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르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배럴들이 다 맛있는 건 절대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반은 자기네들이 쓸 수 없는 배럴들을 내보내. 근데 그게 맛이 없다는 게 아니고 너가 말했듯이 그냥 달라. 그러니까 이거의 단점은 싱글 배럴이다 보니까 맛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맛이 없는 경우도 반이야. 스토어픽이 싱글 배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잘 고르시는 방법은 그 스토어픽을 고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해. 왜냐면은 그래서 쿠시야마보다 유명한 그런 리컬 스토어에서만 대부분 다 하는 이유가 그게 맛있을 거라는 보장이 조금은 됐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그 전에 한번 맛있는 거 골랐으면 그 다음에도 맛있는 걸 고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맛있다는 기준이 너랑 입맛이 맞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정답이야. 스토어픽은 약간 복권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마셔보고 맞으면은 계속 그 스토어픽 거기 가게에서 하는 스토어픽을 주목해 보면은 되게 재밌는 저니가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은 스몰 배치. 이거는 이제 싱글 배럴을 한 20개 정도 모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배럴들을 20개를 해가지고 마스터 디스틸러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프로파일로 이제 맞춰 나가는 거지. 근데 이거의 최고 장점은 몇 천 개의 배럴들에서 20개를 골라와서 맛을 맞추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느 병을 집던 비슷비슷한 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거야, 스몰 배치는 결국에. 근데 이거의 이제 최고 단점은 그건 것 같아. 이 엘라이저 크레이그 같은 경우에 나는 정말 약간 오크 향이 강하고 조금 떨떨한 이렇게 워넛 같은 게 이렇게 견과류 향이 조금 나거든. 좀 러프하지. 나는 그 프로파일이 너무 싫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10번 사도 똑같은 맛일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마스터 디스틸러랑 헤븐 힐이 엘라이저 크레이그는 이 프로파일이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항상 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입맛에 안 맞으면은 그냥 꽝인 거야 결국. 근데 왜 이렇게 난 게 막 이건 맛있었고 저건 맛없고 이런 거보다는 맛없으면 훨씬 나은 것 같아. 나 다음에 안 고르면 되니까. 예. 근데 어떨 땐 맛있고 어떨 땐 맛없고 이게 오히려 더 문제인 것 같아. 그렇지. 퀄리티 컨트롤을 정말 다 중요시 하겠지만 이 대기업 켄터키 디스틸러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는 자기네들이 뽑을 수 있는 배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비슷한
퀄리티를 정말 보장해주는 거지 정말로. 스몰 배치가 사실 스트레이트처럼 약간 의미가 크게 없지 않아? 왜냐면은 대기업의 스몰 배치라는 건 되게 아이러니한 말이야. 이 스몰 배치라는 것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곳들은 배럴들을 10개만 써가지고 해가지고 스몰 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곳들은 뭐 배럴 200개 쓰고서는 스몰 배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노크릭이 스몰 배치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스몰 배치가 아니라 그냥 스몰 배치가 브랜드 이름일 뿐이잖아. 그렇지.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이 Booker's, Baker's 그리고 Knob Creek가 그 세 개가 스몰 배치 시리즈로 묶여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작은 규모는 아니니까 이게 스몰 배치면은 이게 되게 소량 생산해서 왔을 거라고 하는,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 안 그런 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단어 중 하나지. 난 스몰 배치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단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 나도. 다음에 이제 barrel proof. 배럴에서 희석을 안 하고 그대로 보틀링을 했다는 게 barrel proof라는 거지. 바로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채로 나온 거. 그렇지. 이거를 소비자한테 팔겠다 딱 하는 순간 텍스를 내거든. 거기서부터 1도 내로 아마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TTB랑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좌표는 있어. barrel proof라는 게. 뭐 cast strength, barrel proof, barrel strength 그런 것들은 전혀 무의미하고. 이거 배럴 스트렝스 되는 거 알아? 나는 왜 포로스가 barrel strength를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똑같은 의미잖아. 근데 규정이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barrel strength라고 하고 이거를 40도에 내보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배럴 프루프는 규정이 제대로 된 편이고 배럴 스트렝스나 캐스크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는 규제 Foolproof, barrel strength, nothing. 근데 다 써. 배럴 프루프는 근데 내가 좋아하지. 너가 좋아하지. 근데 그 맛이 풍부하다는 게 진짜 barrel proof의 최고 장점이야. 그러니까 그 증류소의 캐릭터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배럴 프루프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고도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독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독한 맛이 덜 나서야. 그러니까 독한 맛이라는 게 위스키를 잘 안 마셔봤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알코올 소독약 냄새의 맛 이런 건데 고도수가 오히려 그게 없어. 오크 맛이지 결국에는. 이제는 오크 맛이라는 걸 알겠는데 옛날에는 그냥 알코올 맛이었거든. 그러니까 오크 향이 저도수에서 오히려 더 심해. 저도수, 맞아. 저숙성 이런 거에. 근데 좀 더 맛이 오크 향은 정말 미니멈만 있고 다른 맛이 더 많이 나. 카라멜 맛, 뭐 되게 막 허브 맛도 날 때도 있고 뭐 하여튼 되게 다양해서 그래서 고도수를 좋아하는 거지. 고도수가 독해서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알코올 중독자 아니에요. 커피 마시고 있어요. 커피. 나도 동의를 해. 이 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캐러멜, 바닐라, 오크 그 딱 세 가지 이외에 이제 secondary flavor들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도수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가죽 향도 나오고 뭐 꽃 향도 나오고 뭐 사과 향도 나오고 이런 느끼지 못했던 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한 55도 정도라고 생각을 해. 55에서 한 60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향이 풍부해지지. 근데 또 이제 65도, 70도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더 맛있어. 오예. 그래. 근데 이제 barrel proof 같은 거를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희석을 안 하고 배럴들을 그대로 내보내는 거잖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밑에 보면 도수를 딱 적어놨잖아. 69잖아. 이게 배치마다 계속 바뀌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릴리스를 하는데 다음 년에 나오는 릴리스는 뭐 70.7도 아니면은 뭐 65.7도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하지만 그거의 예외가 얘네들이야. Wild Turkey. 이거 같은 경우에는 99 batch거든. 이게 아마 한 3년 정도 계속 했을 거야. 99년도에 자기네들이 바틀링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아마 2002년도인가 2003년도까지 가. 근데 이 사람들이 3년간 Wild Turkey Rare Breed를 팔 만큼 한꺼번에 이렇게 블렌딩을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은 매번 이거를 블렌딩을 할 때마다 이 도수를 맞추려고 해. 도수가 3년 연속으로 나오는데 도수가 다 똑같다 이거지? 그렇지. 이거랑 이거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자기가 이 배럴 30개를 섞어서 맛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고 그랬더니 우연히 도수가 69.9가 된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개의 배럴을 이 도수에 맞추려고 블렌딩을 하는 거야. 맛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도수가 변하지 않는 배럴 프루프는 좀 이상하다 이거지? 문제점이 되게 많아. 나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Wild Turkey Rare Breed는 배럴 프루프인데 왜 이걸 추천 안 하고 오히려 Russell's Reserve 싱글 배럴을 추천을 하나요? 그 질문이 은근히 많거든. 근데 그 이유는 Wild Turkey Rare Breed도 맛있는 버거는 맞아. 하지만 가끔 가다가 배치들이 미쳤어 진짜. 이 맛이 너무 문제점이 많아. 이제 마지막으로 Bottled and Bonded지 뭐.
마를린 본드의 최근 제일 하입된 바틀이 바로 요거라서 요즘에는 요거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뭐 가격이 오른 거 빼고는 이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매장 가서 보니까 3번 연속으로 봤으니까 항상 있었어요. 근데 바틀린 본드 저희가 한번 에피소드로 다뤘으니까 자세한 바틀린 본드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든 번 같은 경우에는 한 마스터 디스틸러가 한 해에 중요한 것들로만 만들어야 되지. 만들어야 바틀링을 되지. 해야 되지. 근데 그게 4년이어야 되고 도수는 무조건 50도여야 되고. 근데 이거를 돌려 말하면은 이거의 장점은 어떤 바로든 번들을 마셔도 4년은 숙성이 돼 있고 50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50도면은 웬만한 버번 치고는 높은 도수고 훨씬 높지. 4년이면은 오크향이 묻어나올 만큼 묻어나왔기 때문에 바로든 번들을 사는 거는 나는 되게 항상 찬성이야. 왜냐면 대부분 저가야. 되게 싸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바틀린 본드가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많은 규제로 만들어진 바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맛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바로든 번들은 실패도 20불 내고 사기 때문에 욕할 수가 없어. 이 정도의 버번은. 근데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근데 바로든 번드의 이제 제일 큰 흠은 한 해에 중요한 것들로 블렌딩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 스트레이트랑 같은 의미야.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 하도 여기저기서 사와가지고 막 섞으니까 한 해에 중요한 것들로만 한 마스터 디스틸러가 그런 법이 규정이 있는 건데 나는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한다. 아까 이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가 이 도수를 맞추려고 배럴들을 고르다 보면 문제점이 생긴다 했잖아. 2009년 가을에 중요한 배럴들만으로 블렌딩을 해야 된다면은 2009년에 수확한 옥수수가 진짜 맛이 없었으면 이거는 다 못 쓰는 거야. 물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바럴든 번드로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블렌딩을 해버리겠지.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바로든 번드도 이 스트레이트랑 비슷하게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많지. 근데 블랑스는 왜 꺼낸 거야? 그냥 나온 거야? 아 블랑토는 이 싱글 배럴에서 얘기하려 했는데 까먹었다. 되게 다양한 단어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처음에 어려웠는데 이런 단어를 알고 계시면은 리콜스토에 가가지고 바트를 집으셨다. 그러면은 레이블 보시기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뭐 블랑튼이네, 뭐 싱글 배럴이면은 한 배럴에서 나왔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지?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이거 어떤가요, 저거 어떤가요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쿠시형의 입맛을 별로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입맛은 되게 다른데 절반만 믿고 절반은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동의해. 내가 맛있는 게 진짜 다른 사람한테는 정반대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게 참 추천이라는 게 내가 이 채널을 시작했을 때는 나는 추천을 안 해야지. 나는 누가 나보고 술 뭐가 맛있냐 물어본 적이 진짜 태어나서 한 번밖에 없었을걸? 근데 그러니까 난 이런 거야. 요즘 막 다들 버번하면은 조지 티스텍 마셔보고 싶으시다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 조지 티스텍부터 마시면은 버번을 한 1년 즐기고 끝난다? 맞아. 바럴든 번 어딨어? 야 요거 바럴든 번으로 다 한 번씩 다 마셔봐야 돼. 맞아. Old Grandad 바럴든 번, Henry McKenna 바럴든 번, JTS Brown 바럴든 번.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헤브니의 증류소의 바틀린 본드는 헨리 맥케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드셔보시고 브라운 포먼, 그 우드풀 리저브 같은 거. 짐빔 바럴든 번. 짐빔, 뭐 잭 데니엘. 짐빔 쪽에 이제 자기네들이 레시피를 얻어와서 레시피를 고유로 살리고 있는 Old Grandad 바럴든 번. 각 증류소 바럴든 번들은 무조건 다 하나씩 마셔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사람들이 나보고 요즘 채널에서 불쌍해 보이는데. 다음에 또 만나요.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해서. 너가 호랑이를 키운 거지.